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죠. 기준금리 예상치대로 동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닥 증시 1.6%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 증시도 오늘 양지수 모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 코스닥은 4.5%가량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이 다시금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었을지 전문가님들과 얘기 나눠보면서 이러한 시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노란톡 공략주였던 오브젠과 메세이상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모두 7%와 6%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9월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방송에서 공략 주신 이후로 6%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문가님께서 최근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이고요. 또 9월 말쯤에 공략 주셨던 오르비텍 이 종목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슈프리마 지금 6.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이후로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질 때도 이 종목은 거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6.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종목 슈프리마입니다 라고 노란톡 안에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를 해주셨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근 시장에서도 이 6.5%의 단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공략주였던 코난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인공지능 관련주죠. 이 종목 역시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살펴보시면 9월 말쯤에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정말 단기간 안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을 주시면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또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난테크놀로지 역시나 16.5%. 사실 최근 시장에서 좀 보기 힘든 수익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하락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면서 1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고요.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코난테크놀로지 받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공략주였던 오르비텍 이 종목은 14.3%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역시나 생방송에서 공략해주셨던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9월 시장 굉장히 힘들고 10월 시장까지도 이렇게 이어졌는데 전문가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슈팅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14.3%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 제시해 주셨고 역시나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도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전문가님들께서는 단기 수익 실현을 도와주시면서 6%에서 7% 가까운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주셨는데요.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저가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자라고 매수 사인 남겨주시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알람을 제시해 주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 부근에서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타이밍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7.2% 단기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고 계시죠. 노란톡방 입장해주시고 이 생방송 공략주 그리고 노란톡 공략주로도 이 5%에서 6%, 7% 이런 수익금들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증 사진도 보여드리면서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승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6.7%의 수익을 가져간 종목인데요. 이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매수 비중 그리고 매수 포인트까지 노란톡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6.7% 현재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역시나 하루 만에 6.7%의 단기 수익 실현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메세이상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 사진들 올려주시면서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 남겨주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시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계좌에 빨간불 켜는 방법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저희가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문가님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난테크놀로지부터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서남, 이 서남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죠. 이런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전문가님들께서 매주 이렇게 꾸준하게 생방송 공략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공략주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콜라텍 노란톡방만의 혜택이 있습니다. 평일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어떤 테마가 있고 관련주들 어떤 공략주들이 있는지 공략주고 계시고요. 경제교육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말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까지 미리미리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괜찮았던 만큼 많이들 기대 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께 오늘 시장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사실 오늘 시장이 이게 데드 패켓 바운스인지 진짜로 올라가는 건지는 이제 앞으로 더 봐야지 알겠지만 뭐 일단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대 낙폭이라는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앞으로 너무 이렇게 희망찬 그런 미래를 그리는 것도 사실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만 하고 있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코스닥이 4.5%나 오, 조금 네. 상승세를 보여준 한마디로 폭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증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 시장 자체가 감해도 구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단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코스닥 지수가 4.5% 가까이나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보다도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시장에 조금 상승 나왔던 부분을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조금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 반등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장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 코스닥은 무려 4.5%나 반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생방송 공략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문가님들의 생방송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돌아오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이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좀 섹터를 바라보고 어떤 섹터를 더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밀조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었거나 아니면 뭐 파월이 앞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고금리로 계속해서 갈 거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금리를 당장 파월이 동결을 했다고 해도 지금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나빠지지도 않지만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딱 그 정도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세는 그동안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기술적 반등, 약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뭐 주요 증시 일정이 없어요. 다음 예, 주에요? 딱히 내일 뭐 눈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없죠. 우리가 네. 지금 뭐 당장 내일 보고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당장 다음 주에는 뭐 크게 막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가 오.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보이는 섹터나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하면 타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진짜 네. 좋은 건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된다. 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와 함께 좀 하셔가지고 그런 옥석 가리기 잘하는 매매 그렇게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일수록 더욱더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제 다시금 상승하나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전문가님들께서는 아직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라도 아니면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나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요. 5대 5입니다. 5대 5요? 5대 5인데 이게 네. 뭐가 5대 5냐?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서 아직까지 덜 올라갔거나 아직까지 뭔가 모멘텀이 남아 있는 친구들의
좀 함께 올라타느냐. 막 상한가 가는 애들 타면 안 돼요. 네. 예, 그 대신에 적당히 올라간 적당히 올라간 종목들? 애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적당히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친구들에게 올라타느냐, 아니면 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흥할 수밖에 없어.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섹터에 속하지 못해서 네. 아직 시장의 부각을 덜 받은 섹터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4% 중반대로 올라가고 맞아요. 코스피도 1% 후반대로 네. 올라가고 이럴 때 참 의미 있게 올라간 이게 또 하루가 된 게 네. 뭔 것 같아요. sek터가 좀 뚜렷하게 올라갔어요. 오늘 사실 네. 특징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맞아요. 반도체가 거의 뭐 상위 뭐 30종목 중에서 맞아요. 뭐 거의 대부분이 네. 반도체였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 제가 보는 섹터가 뭔지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오늘 시장 점검을 중에서 먼저 하는 건가요? 오늘 시장은 먼저 점검을 해야 다음 주 시장을 알 수가 있는 시장이 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고성능 메모리예요.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산 능력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뭐 반도체 소부장주, 반도체 장비주, 뭐 반도체 후공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뭐 제주 반도체도 맨 위에 뭐 22% 가량 올라갔고 뭐 하나마이크론 얘네들은 과거에 반도체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서 처음으로 반도체가 한번 부각받을 때 가장 크게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동훈하나텍 뭐 그리고 SFA 반도체.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도체에서 빼라 좀 반도체에서 쪽에서 빼려고 하면 좀 아쉬운 종목. 그리고 보면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AD테크 뭐 요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들 만한 게 있어요. 아, 그런데 왜 상한가 간 종목은 없어? 이거 봐도 되는 거야? 그러네요. 이거 봐도 되는 거야?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어도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이 큰 네.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는 반도체 쪽으로 좀 반도체 섹터 쪽으로의 투자 심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고 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생산 능력 확대 요거와 더해 가지고 이제 D램 가격이 뭐 바닥이다, 뭐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반도체를 짚었으니까 두 번째는 네. 이제 다른 걸 또 짚어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요. 네. 뭐가 또 있었죠? 가장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너무 많이 김포가 서울에 편입을 될 수도 있다. 예, 김포가 네. 서울에 편입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리고 이게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회사들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네. 제가 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예. 일단 코아스랑 누리플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도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김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단지 김포에 공장이 있는 거더라고요. 김포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네. 아니면 김포에 본사가 있다거나 공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잘 알잖아요. 봐봐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김포구로 바뀌겠죠. 네.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서울이 되는 거예요. 네. 서울이 되면 어쨌든 명목상 땅값이 올라갈 만한 그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네요. 당연히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약간 오. 테마성으로 이렇게 김포에 소재를 둔 회사들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누리플랜은 상승이 나왔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조정이 나왔는데 김포의 이 서울 편입이 하루 이틀 갈 것 같지 않아. 근데 지금 조정이 나왔어. 그럼 이걸 공략해야 되냐? 근데 네. 테마주라서 조금 꺼려지는 건 있네요. 너무 전문가님. 꺼려지죠? 네. 네, 그런데 솔직히 아직 전 국민들의
뭐다? 관심도는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럼요. 그런 네.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버리기에도 뭐하다. 근데 전문가님이 이런 테마주 좀 가벼운 종목들을 가져오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봐야 아는 거죠. 그럼 네. 다음 테마 한번 볼까요? 다음 이슈 어떤 게 있었죠?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자, 이 마지막 이슈입니다. 뭐 다른 이슈들도 많았습니다만, 네. 자, AI 암 치료 효과 예측 연구를 이제 미국 학회에서 발표. 요거 이제 AI 치료 관련주인데 이제 루닛이에요. 이제 루닛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AI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AI 인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나오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AI 관련주가 얼마 전부터 부각을 한 번에 봤다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주목을 이렇게 수급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봐도 오늘 시장에서 봐도 뭐 셀바스 헬스케어, 루닛, 뷰노 같은 경우도 개별 이슈가 같이 겹치는 바람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딥노이드, 뭐 JRK, 퀀타메트릭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의 이 시장에 이 이목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나요? 이걸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전문가님, 네. 루닛과 뷰노가 음. 사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웬걸 오늘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아 그때 살 야. 걸 그때 그때 살 걸.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올라탈 거냐? 아 아니죠. 오늘 네. 17%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요. 17%나 올랐어요. 안 되죠. 제가 사실 7이라는 숫자를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 네. 뭐 아무튼 17%, 뭐 19% 이렇게 상승을 보인 이런 회사인데, 그럼 이거를 좀 다음 주로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아나운서님께 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섹터를 짚어드렸어요. 반도체, 그리고 김포 서울시 편입, 그리고 의료 AI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걸 가장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면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 인공지능도 좋아하고 음. 반도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인공지능은 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음. 반도체 중에서 조금 덜 올라간 종목 후발주자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내 머릿속을 보셨나? 네, 뭐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반도체를 좀 반도체요? 메인으로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나머지 두 종목이래. 죄송합니다. 두 섹터를 제가 제외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서울로 편입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테마성, 그러니까 사업성이 아닌 진짜 그냥 정치 테마라고 봐도 될 만큼 그 정도로 가벼운 테마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사실 투자가 아니죠. 뭐 사실 이렇게 딱 들어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수익을 먹으면 괜찮은데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테마가 없으면 또 금세 빠지거든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종목은 웬만하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I 의료 관련주는 왜 뺐느냐. 주기적으로 부각도 봤는데 왜 뺐느냐. 말 간단해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의료 AI 관련된 그런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루닛과 뷰노의 개별 이슈에 의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고 실제로 두 종목만 좀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은 모습을 보여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송곳같이 혼자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런 대장주들만 상승 나온 그런 섹터들은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에 차익 매물을 뱉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시장 수급이 그만큼 넓게 고르게 퍼지지 못했고 한두 종목에 그냥 집중해서 빡 하고 올려준 거기 때문에 약간 하락할 차익 매물 뱉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섹터는 좀 이렇게 내려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도체 왜 보냐? 이거는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자, 한번 딱 보시죠. 22%, 뭐는 상한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22%에서부터 19%, 16%, 그 밑으로 뭐 10% 카운트다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수급이 고르게 들어왔어요.
네, 한마디로 그러네요. 이 섹터 자체에 네. 외인 기관 할 거 없이 그냥 모두가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주 뭐 대형주 상관없이 이거 지금 안 사면 늦는다라고 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게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세는 뭐다? 이 모멘텀은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끌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종목들 중에서 아나운서님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혹은 아는 종목 있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는 종목이 거의 한 7, 8개가 넘는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음,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네.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앞으로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꾸준히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오늘 좀 HBM 관련주가 부각을 받지 않았나요? HBM 관련주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HBM도 사실 생산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있어야 돼요. 음. 예, 일단 그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반도체 네. 관련된 회사들이 다 같이 많이 다 같이 상승을 상승이 했군요. 네.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섹터의 모멘텀을 부각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섹터 딱 잡았다. 그럼 네.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냐? 자, 이제 개별 이제 뭔가 이슈를 좀 봐야 될 때입니다.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 여기서 네.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예,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있는 회사에 약간 공시 페이지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주요 주주 이제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요 주주, 뭐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핵심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아요. 최근까지라기보다는 이번에 하반기에 좀 많아요. 그죠? 네. 빨간색 줄 쳐놓은 게 다 이제 주식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 관계자들조차 이거 지금 사놔야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유리하게 주식을 좀 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사지 않으면 좀 경영권을 좀 이렇게 딱 탄탄하게 잡아놓기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매수도 하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빨간색 사각형에 보면 중간에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가 있죠. 자사주 취득을 했군요. 자사주 취득을 했어요. 이 네. 자사주 취득이 의미가 있는데 먼저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듯이 그냥 막연하게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을 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주주 환원율이 낮은 국가에서 네. 자사주 취득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본인이 회사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음. 미리 사두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회사가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주가가 사둘 것 낮을 같고, 때. 그렇죠. 네.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사가지고 경영권을 강화를 해놓는다든지 오. 아니면 진짜로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라고 그러려고 뭐 사는 경우도 있겠고 네. 뭐 그런 식도 있겠고 뭐 주주를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고 한데 일단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이 회사 내부인들이 보기에도 바닥을 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가려야지. 자,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예. 그냥 다 올려. 예, 네, 다 올려 그냥. 예, 저 보신 분들은 그냥 이 종목이니까 그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2023년부터요. 좀 특이하죠. 차트가 밑에 아래쪽에 지지대가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여요. 자, 33,000원 구간에서요. 밑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 탱탱볼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주가가 어때요? 한 번 크게 시장이 하락 나올 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 네. 한마디로 지금 최저점에서 몇 번이나 겪어왔던 반등을 겪어왔던 그 저점에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길래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냐?
왜 그렇게 네. 판단을 하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우리의 투자는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 없이 무조건 차트만 보고 오를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부분을 또 보고 이걸 또 가져왔느냐?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또 화면을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거 이제 공시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기사인데 이건 공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회사의 자회사가요. 자회사요? 네. 11월 9일에 코스닥 신규 상장합니다. 아, 아직 상장을 안 했네요. 네, 상장은 네. 아직 안 했어요. 자,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들 보세요. 거의 90% 이상 그 맞아요. 상한가가 풀려서 9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당연히 뭐 상장하자마자 엄청 올라가고 뭐 이렇게 네.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두산 관련주, 두산 계열사들 어떻게 됐어요? 다 전체적으로 두산 관련주들요? 네. 다 같이 올라갔죠. 다 같이 올라갔어요. 네. 자,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은 시장이지만 이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는 좀 과할 정도로 좀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맞아요. 비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를 신규 상장시킨 그 회사들, 그러니까 모회사들도 주가가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30%, 뭐 40%, 50%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지금 그거를 모가 앞에 두고 있다. 오.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에 이 회사 딱 일주일 남았네요.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기회라는 거야. 지금 방송 이 타이밍도 너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 어느 회사가 있는지도 잘 눈여겨봤다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했는데 좀 지지부진한 애들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또 아느냐. 여기 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반 청약 경쟁률 630대 1. 엄청 어마무시한 높은 거예요. 거죠. 네,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지금 벌써부터 시장의 주목을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받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갈. 그러면 관련된 모기업의 주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저점이야, 올라가겠죠. 심지어. 쉽죠?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시장 이슈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 확대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포, 서울시 편입한다는 소식에 김포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다양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김포, 서울시 편입 관련주는 굉장히 가벼운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보다는 지금부터는 이 반도체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주셨는데 오늘 기업의 공시 자료를 보여주셨죠. 자사주까지 취득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바로 다음 주 11월 9일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을 하셔야겠죠. 지금 전문가님께서 어떤 기업인지 힌트를 너무 안 주셨기 때문에 방송만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반도체 관련주인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트의 정확한 공략주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반도체 관련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3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네, 이번 주 자체도 뭐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그나마 정말 뭐 가뭄의 단비처럼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좀 상승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답답함을 한 번에 조금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시가 추가 상승 나오기보다도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보다도 추가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영웅 전천함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단기간에 정말 수익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0% 이상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도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단기간 안에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과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 두 종목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시간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들과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이윤호 전문가님은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네.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윤호 전문가님과 네. 반대로 준비를 했어요. 반대로요? 반대로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질문이 좀 늦었네요. 한 템포. 네, 일단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10% 이상의 이틀 수익을 안에, 네. 맞아요. 이틀 안에 여기 하단에 QR 코드 통해서 함께한 우리 QR 코드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틀 안에 10% 수익을 내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한 종목보다도 오히려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자. 이게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네, 오. 일단은 지금 오늘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가요. 굉장히 이 시장에서 핫한 테마를 준비했어요. 핫한 테마요? 네. 그러면은 앞서 이윤호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세 가지 테마 중에 있겠네요? 어떤 거죠? 앞서 뭐 의료 AI 그리고 김포 서울시 편입 반도체 이렇게 세 개 짚어주셨죠. 네, 근데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사실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네. 저를 저격하셨더라고요. 제가 오. 방송 나오기 전부터. 네.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아까 전에 1부에서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을 브리핑했을 때 네. 김포시 테마주 지금 공략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얘기 한번 턱 까놓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려고 주식을 합니까? 아니면 수익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합니까? 보통은 투기를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싶어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시장에서 가장 아주 핫한 테마,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향해야 되는 섹터다 하지만은 저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책 테마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하지 말라는 김포 테마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승 나올 만한 강력한 대외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근에 들어서 좀 시장을 조금 주도했던 테마들 같은 경우가 순환매하면서 다시 상승 나올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7월달, 8월달에 초전도체, 맥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경우가 그게 정말로 뭐 신기술이다, 그리고 그게 또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 나왔을까요?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상승 나올 만한 대외적인 모멘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 나왔던 겁니다.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가 어제는 맥신 갔다가 그다음 날은 초전도체 갔다가 계속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김포시 테마주 같은 경우가요, 현재 이 국민의힘 여당 같은 경우에서 이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특별법도 이제 곧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는요. 저는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증시 일정에 따라서 여의도 정치 증시 일정에 따라 가지고요. 저는 김포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장을 조금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자마자 너도 나도 다 서울시로 편입해달라고 합니다. 하남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성남시, 강명시 너도 나도 다 서울로 편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김포시 관련주만 보면 안 돼요. 김포시와 같이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파주, 양주, 포천 다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직 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덜 된 김포시 테마주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정말 단기간 안에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김포시 테마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김포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코아스와 누리플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김포 테마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김포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테마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전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뭐 김포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종목도 혹시나 그런 종목에 속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뭐 김포시 테마주로 해서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은 네. 코아스가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누리플랜도 대표적이고요. 맞습니다. 코아스, 누리플랜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코콤이라든지 앱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금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그 회사들 같은 경우가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공장에 또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게 또 관련 종목들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지만은 사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보면은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재무가. 코아스 같은 경우는 동전주에 나가요. 그리고 또 경기도 김포시 고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양지사라는 회사는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기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김포시 테마주 같은 경우로 최근에 조금 부각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코아스나 양지사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재무가 좋지 않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김포시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아직 이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회사예요. 왜 부각이 덜 됐을까요? 김포시 테마주로 분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맞아요. 아직 소문이 안 났다는 거죠. 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맞아요. 네, 말 그대로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요. 내일도 나 코아스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린이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코아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코아스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실 바에는요.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아직 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덜 된 김포시 테마주 한마디로 오늘 이 시장에서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덜 된 김포시 테마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김포시 테마주 하면은 이렇게 코아스에서부터 상복까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미발견된 김포 테마주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김포시 테마주를 한번 공략은 해보고 싶었는데 공략을 못 해본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이 종목 꼭 얻어가셔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게 왜 이제부터 김포시 테마주로 편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 회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계열사가 있어요. 바로 아트밸리라는 회사예요. 아트밸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아트밸리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굉장히 땅이 많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주, 양주, 포천에 굉장히 땅이 많아요. 파주, 양주, 포천. 제가 김포 살거든요. 근데 김포에서 파주 넘어가는데 자동차로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한 30분 걸리나요? 15분. 이 정도면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봤어요. 15분 걸려요. 경기도 오. 김포에서 파주까지 15분이에요. 굉장히 가깝네요. 굉장히 가깝죠. 왜 경기도 김포에 수많은 공장들이 LG든 뭐 삼성이든 이런 R&D 연구단지가 들어서지 않았냐면은 파주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북한이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군사 보호구역으로 그만큼 많이 어떻게 보면 설정이 된 땅이 김포와 파주시예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이 된다네.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서 메가 서울시티로 구성이 된다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셔야죠. 김포랑
비슷한 김포를 비롯해서 파주 같은 경우에 수많은 접경 지역,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가 국방부에서 지정한 군사 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포 같은 경우가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군사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냥 사실상 서울시에 편입돼봤자예요. 군사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서울시에 편입이 돼야 김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 이것만으로는 김포의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순서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다. 근데 김포와 파주시의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진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예요. 김포 테마주. 아직 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가지고 미발견된 김포 테마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뉴스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100만 평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김포랑 파주시에 100만 평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 해제한다? 이런 이슈만 떴을 때도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가가지고요. 최고 주가가 한 15,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아스라든지 코콤이라든지 에코라든지 누리플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처럼 재무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품절주예요. 최대 주주 지분도 50% 이상이나 있는 품절주고 현금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김포 테마주들보다도 엉덩이가 무거운 회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직 이 시장에서 조금 개인들의 손때가 개인들의 손때가 많이 탄 코아스보다도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저는 큰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아직 이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김포시 테마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회사는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에 100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슈만 뜨면은 주가 바로 상한가가 나올 회사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에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김포 테마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 시장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김포 테마주로 분류가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김포 테마주들, 김포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이 종목은 김포와 파주에 100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은 김포 테마주 준비해 오셨고요. 두 가지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